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민족사와 세계사와 구속사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한 30%밖에 안 남지만 글로 보면 한 90%가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처칠과 루즈벨트인데, 루즈벨트보다 처칠이 더 위대한 역사적인 지도자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타협해서 결국 우리나라 분단까지 왔죠. 근데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 3월 5일 날 미주리주 웨스트 컬리지에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런 커튼, 소련의 공산주의 때문에 동구권이 철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라는 예언 한마디 한 것이 런던에 공상이 생겨졌어요. 공상이. 이게 어드레스 스태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예언했다고 해서 런던에 동상이 하나 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위대하냐? 공산주의와 맞짱떠 서서 이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과 소련과 그 당시 모든 나라가 다 공산화 됐거든요. 이게 그 당시 공산화지 이후로도 계속 공산화 돼가지고 다 공산화 된 나라. 인도도 친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중공군과 이 소련과 해서 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그걸 물리치고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역사를 알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6.25 동란이라고 1950년 6월 20일 정도에 이승만 박사님이 평생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태극기를 펼쳐들고 제발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자회견한 그런 영상입니다. 결국에 이걸 물리치고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1952년 12월 3월 3일과 4일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요,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요, 나토 사령관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전 문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님이 그 당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올해도 많이 추웠는데 저는 굉장히 추웠어요. 인도네시아 20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아이자원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코트가 없는 거예요. 외투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벤 브리티 장군한테 백선엽 장군이 미군 잠바를 얻어다가 입히셨습니다. 이랬던 나라입니다. 이랬던 나라가 세계를 지금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젠하워가 오니까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하니까 고마워서 인사를 해서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뭘 선물을 할까? 고려 백설을 할까? 이조 백설을 할까? 고려 청자를 할까? 메가드 장군 아버지 얘기준 향로를 할까? 하다가 뭘 선물했어요? 태극기를 선물했어요.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30년 식민지하고 나라가 생겼는데 그나마 동족 상징의 비극이었는 그야말로 아프리카 나이베리아 같은 그런 아주 후진국 나라의 대통령이 태극기가 우리나라에만 소중하지 성적이여 영원하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저 스케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선물을 주니까 얼떨결에 아이젠하워가 한 손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디 감히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한 손으로 받느냐. 그래서 두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옮겨서 압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에게 태극기를 선물하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니네 미국 1904년 을사보호조약 때 비밀리에 일본하고 가스나 템프 투자가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안 도와주고 뒤통수 졌지. 니네는 필리핀 먹고 일본 조선 먹으라고 비밀여행에서 안 도와줬지. 그리고 1919년 윌슨의 자결주의 때문에 우리가 3.1운동 일으켰는데 안 도와줘서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냐.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을 때, 그것도 러시아와 이 소련과 중국과 이 고난을 받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존망이 힘들 때 우리를 도와서 진짜 고마워. 할렐루야. 이제는 도와줘. 진짜 고마워. 그런데 째찌하게 하지 말고 왕창 도와줘. 두 번째, 니네 미국 지금은 당대국이지만 그 당시 미국 역사가 176밖에 안 됐습니다. 니네는 176밖에 안 됐어. 우리는 5,000년 이상의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야. 앞으로 이 전쟁에서 복구하면 우리가 니네 나라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갚을 거야. 니네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래서 태극기를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대통령의 세 가지가 이미 100년 전에 헐버트 선교사님이 예언한 겁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사인데 한국사 드라마가 아니라 역사책을 썼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 어느 한국의 역사라고 통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려가 전문인 사람은 고려만 쓰는 거예요. 신라가 전문인 사람은 신라만 쓰는 거예요. 통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워서 대한민국 고조선부터 자기 시대까지 이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고종황제 대한제국이 무너지니까 패싱 오브 코리아, 대한제국의 멸망사를 썼습니다. 이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쓴 거예요. 아니 세상에 흥왕사를 쓰지 멸망하는 역사를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민족을 보고 한민족의 기독교를 보고 자기의 수제자 이승만과 같은 탁월한 이런 사람을 보고 서문에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는 말이? 지금은 이 민족이 자기의 역사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지만 언젠가 이 민족의 민족 정기가 부활하면 참은 비록 죽음의 가상이긴 하나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한민족에게 이 책을 바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언한다. 첫째, 이내 미국 내 조국이지만 한국을 배신한 거에 반드시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그게 진중한 폭격입니다. 둘째,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그러나 미국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벽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세 번째, 그럴 때에 대한민국 한민족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00년 전에 그 예언을 이승만 박사가 기억하고 있다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결정적인 때 아이정원에게 기독교를 전달하면서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헐버트 박사님이십니다. 97세 때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반드시 일본이 욕심이 잉태할 새를 낳고 죄가 창성하자 사망이 일어나리라. 만주를 먹고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를 먹은 다음에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진주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예언을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어디 감히 일본이 미국을 치느냐.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폭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예언서가 있을 수 있느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1942년 2월 달에다가 전 한반도에다 방송을 했습니다. 이자는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3천만의 좋은 소식이니 드디어 일본 놈이 욕심이 개야 미국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반드시 불가락으로 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원자탄 두 방으로 망했잖아요. 그 방송을 하고 찍은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럴 때 자기 스승 허버트 박사님에게 건국 1주년 때 1949년 8월 15일 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허버트 선교사님이 생명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82세 때 죽으러 온 거예요. 유언을 남기고 왔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묻히는 것이 낫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요분이 원영록 장군이신 원영록 헌병감이십니다. 김은환 그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소천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을 복구하면서 1957년 국부께서 이승만 박사께서 헐버트 에너지에 참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그대로. 자, 그 당시에 나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도와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대한민국은 이제 초라한 나무가 아니라 세계를 구원할 만한 거목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25 동란이 왜 민족 정기가 부활하는 기회가 됐냐? 6.25 동란은 북한이 일으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민족 정기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바로 6.25 동란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6.25에 관한 많은 사건이 있지만 오늘 일군단과 관계돼서 이 사건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고 평양 탈환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 탈환 작전 때 미 1군단의 이기병 일사단 미국 육군 최정예 부대입니다. 갈고리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이 이 통일로로 주공을 받고 그 다음에 24사단이 중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선엽 장군께서 평양이 고향이시거든요. 강서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서 호르몬이 모시고 평양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백선엽 장군 어머님이 대동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어요. 애들 데리고. 그랬더니 큰딸 13살짜리 백구엽 누나가 어머니 나무도 심으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튼득합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도하면서 애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백선엽 장군은 평양사범대학교 최고 엘리트로 그리고 나중에 그 만주군이랑 군관학교 갔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조만식 선생 비서를 했습니다. 7.18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북한에서 다 조작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일군단장을 사정해가지고 참여하게 달라고. 물론 이승만 박사가 그랬죠. 마이 보이들. 우리 평양을 탈환하는데 우리 국군도 참여된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저도 군목을 제대했지만 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작전 계획을 처음으로 바꾼 거예요. 작전 계획. 그래서 이 기적 일사단하고 우리 국군 일사단하고 이제 평양을 진격하면서 그 탈환 작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 소장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죠. 근데 이제부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애초에 경쟁이 안 되죠. 왜? 미 기병일사단은 최정예기로 트럭만 참됩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들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국군 일사단은 이제 뭐 그야말로 땅개 부대죠. 보병 부대죠. 근데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 평양을 탈환합니다. 우리 마이보이들이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거예요. 그런데 뭐 이쪽은 뭐 그냥 막 진격을 하죠. 그랬더니 윌리엄 해닉 대령이 고사포대 대장인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의 정신력과 한국인의 그 위대함을 보고 감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한테 이래서 도저히 경쟁이 안 됩니다. 적어도 전차 1계중대는 있어야 그래야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정세장 가지고 전차 1계중대가 일사단에 처음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은 전차를 처음 본 거예요. 전차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전 합동 작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봤나? 안 해봤지. 근데 해보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장이 직접 백선엽 장군은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전체 타가지고 통역하고 병사들 해가지고 보전 합동훈련을 한 달 만에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 위대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지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단결력이 잘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보전 합동작으로 딱 하는데, 자, 북한에서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만한 게 미 기병일사단보다는 국군이잖아요. 그래서 전차를 딱이다가 길목에다 딱 섰는데, 이겼을까 안 이겼을까요? 박살을 냈죠. 그러니까 설마 대한민국 기병일사단이 탱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백선엽 장군이 1호선 전차를 타고 딱 가다가 마주쳤는데 미군은 또 얼마나 경험하나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박살을 내니까 그때부터는 게 일사천리죠. 하루에 5km씩 가다가 25km씩만 나옵니다. 그랬더니 존 셔튼 그레든이라고 하는 전차 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미 국군이 이겼거든요. 미 기병 일사단보다 국군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차대 대장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미군이지만 미군 편을 안 들고 대한민국 편을 들었습니다. 왜? 미국 사람은요, 지는 걸 싫어해. 이기는 편에 쓰기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개 대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자원해서 작전에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승리를 갖고 온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드디어 평양 탈환을 10월 19일 10시 35분에 평양을 탈환합니다. 할렐루야. 30분 먼저. 그랬더니 존 파이저라는 중미가 분단 연락장교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평양 탈환했다고. 왜 오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저기서 살았습니다. 내 고향입니다. 가져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랬더니 미군이 플랜카드를 썼어요. 웰컴 투 갤버리, 포스트 갤버리. 미 해병 일사관을 환영한다. 누가? 제너럴 백이.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야, 그래도 미군 장군인데 그러면 되냐고. 그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카드를 딱 받았습니다. 요게 바로 선돌입니다. 강 건너. 참여. 그리고 이게 김일성 광장이고 요게 인민대 학습당입니다. 이 인민대 학습당이 한반도 최대의 교회인 남사년교회 자리입니다. 남사년교회의 조만식 선생님하고 같이 끝까지 공산 치하에서 싸우다가 두 분이 같이 순교하신 송종훈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데입니다. 송종훈 목사님의 아들이 월남해가지고 평생 평양 그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분의 외손자가 제 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평양을 싹싹 다 뒤졌습니다. 역사를.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자기의 스승 평양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전국에 대위하고 남정인 진영 통해서 조만식 선생님 시체를 찾으라 했어요. 못 찾죠. 언제 돌아가셨냐?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을 일으키기 전에 새벽 2시에 송종훈 목사님을 체포해가지고 새벽 4시에 감옥에 있는 조만식 선생님을 데리고 나와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숙성 그 자리에다가 총살로 순교를 시키고 그 총성을 듣고 유성철 작전국장이 폭풍이라고 하는 남측 신호탄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일군단이 제일 먼저 평양 들어갔거든요. 할렐루야. 같이 가. 네, 시체 찾으러. 제가 어디 있는지 지금 다 조사해놨거든요. 이분이 송종훈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머리에 띠들른 사진 유명하죠. 왜 들렀느냐? 종기가 났어요. 이게 김일성입니다. 그 당시 평양 노정에서 처음으로 상견례하는 거예요. 이런 놈이 얼마나 처먹었는지 1년 만에 뚱돼지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아닙니다. 통일되면 일군단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누구랑? 의사랑. 북한 다 환자잖아요. 누구랑? 저랑. 왜? 70년 동안 세뇌됐으니까 그 세뇌됐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절망스럽고 또 분노하겠어요. 70년 동안 공산주의 속아서 났으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교육을 우리 장교들과 우리 하사관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북한 동포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껴안고 위로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그 정신자세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길을 여는 자, 브레이크, 아웃, 골프하는 자. 이제 북한은 거의 국가기능이 끝났습니다. 카운터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프트 랜딩하고. 뭐냐? 북한의 핵심 계층이 김정은 하나만 체포해서 ICC 제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치마폭이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김정은을 암살해서 죽이는 것보다 김정은을 체포해서 국제심판을 받게 하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실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전 세계 CNN을 보고 아,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이구나. 출애굽의 하나님, 포로 해방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한민국 통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세계사를 구속사를 통일 대한민국이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되면 어떻게 되느냐? 통일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가 변하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의 얘기를 다 제가 수집해가지고 상상하는 지도입니다. 통일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개토 시대 때문에 광개토 왕의 영토까지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콜로니 오브 코레아, 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왜? 우리가 일본을 침략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용서하고 해방되자마자 조만식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일본 사람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일본에 들어보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용서한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위안부 협정까지 맺어갖고 또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쓰나미 나지, 원전 나지. 지금 원전 나는데 우리가 지금 원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도 우리가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요. 매출만 크지 속은 다 썩었습니다. 썩은 공룡이나 마찬가지예요. 머리통은 조그맣고 몸만 큰 거와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놈들이 까부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남북의 통일은 막을 수 없다. 남북이 통일했을 때의 엄청난 이러한 그 축복을 너네다가 동참함으로 이 축복을 나눠갖자. 계속 시도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까부잖아요. 사드를 배치하자 말자니 막 내정간섭 수준의 말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중국이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나뉩니다. 중국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수, 당, 송, 원, 명, 청, 분열 통합 이민족 지배, 분열 통합 이걸 이렇게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근근히 시진핑 하나로 통합하고 있거든요. 속은 다 썩었습니다. 분열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일 민족 대한민국도 분열되는데 중국 분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일본이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가라앉히셨어요. 그리고 베트남에다가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세계 석학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루키르 샤베르라고 하는 모든 스탠리의 최고 경제학자, 국제경제학자입니다. 그분은 경제학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정치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금 문제 생깁니다. 중국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된
오래된 대한민국의 엄청난 경제력을 통해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게 동북 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북 삼성이 중국의 나머지 성들과 급속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위상의 차이가 나가지고 동북 삼성 주민 스스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갖겠다고 보는 게 자기 소원입니다. 미국 학자가 할렐루야. 제가 근데 스웨덴 투르크라는 나라가 미국 독립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국민 투표합니다. 다시 스테이트 하나로 들어가자고. 마지막입니다. 1군단 1953년 국보 이승만 대통령이 이 1군단을 창설하고 동해안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전선으로 옮기죠. 1955년 1군단을 방문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꽃달고 1군단은 무슨 부대라는 거야? 선봉부대라는 거야. 무슨 선봉? 평양을 다시 타라는 선봉부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공격할 일 없을 거예요. 항복하니까. 여러분들이 치안 잘 질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흥남철수작전 때 이승만 박사님, 흥남철수작전 제가 제 다음 주에 관련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나온 유명한 얘기가 이 민족은 우리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은 미 해병 비싸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기독교 피난민들은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지만 앞부분에 흥남철수작전에 떨어져 죽어서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98,000명 중에 9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몬드 장군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9만 명이 모이고 9만 명이 모였는데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장진호부터 해병이 선언을 받는데 기독교 피난민들이 같이 내려왔거든요. 자기네들은 총 맞아 죽고 얼어 죽는데 기독교 피난민들은 보따리 지고 혼입을 입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온 말이 이 민족은 우리가 피를 흘려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김일성 김정일 사진입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희한하고 이설주가 갑자기 부인된 거 희한하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모습 본받았겠지. 그럼 김일성이가 1945년부터 죽을 때까지 1994년 7월 8일까지 있었는데 언제 모습이냐? 1950년 9월 8일 강건총 참모장이 외관에서 주대 폭발 사고로 죽었을 때 장례식 때 모습입니다. 김일성이는요 지독해가지고 그래도 최용건이는 눈물을 흘리는데 요놈은 눈물 안 흘려요. 그래서 이제 운관 때문에 이게 박헌영입니다. 이때만 해도 박헌영이 집단 지도체제로 도의였었습니다. 이때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찌우려고 하다가 발목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때가 낙동강 전선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할 때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북한은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최고의 전선이었단 말입니다. 죽느냐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북한이 적화통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럴 때 김일성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때 하도 쳐먹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요때 모습을 그대로 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 북한은요 지금 전시체제라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랑 전쟁이 아니라 자기 체제가 죽느냐 사느냐는 전시체제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아니 병사들이 밥도 먹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체제 가지고 못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시체제라는 거예요. 그 전시체제의 카리스마기 때문에 장성석이도 그렇게 죽이는 거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요거는 리설주인데 리설주가 기쁨주였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김일성 부인 김정숙이가 1949년 9월 20일 날 애 낳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이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렸는데 하필이면 얘를 닮았어. 그래가지고 된 겁니다. 여러분 통일이 갖고 왔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군단이 평양을 점령해서 치안을 질서하고 또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서 바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사와 구속사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걸 인도네시아 다 준비하고 나오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3만 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6천 교회입니다. 평생 다 돌아다녀도 다 못 되는 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일시대에 인물나는 교회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일군단이 분위기교회를 처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화 풍요를 주세요. 평화 풍요